안녕하세요. 2020 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사회문화 해설을 맡은 박보미입니다. 역시 수능다웠죠. 저도 긴장된 마음으로 풀었고요. 제가 총평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간도 부족했고 또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대할 수 있는 점은 수험생들에게 앞으로 시험 볼 학생들이 그래도 마음을 놓을 수 있었던 점은 수능에서만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돌연변이 문제는 없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험 보느라고 정말 애쓰셨고요.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이해 가면서 다 맞았다. 오답의 이유도 분명했다. 이런 마음 들었으면 참 좋겠네요. 1번 문제부터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가 혓바늘이 돋아가지고 말이 그러네요. 밑에 친 기억에서 디귿과 같은 현상 늘 나오는 문제죠. 1번 문제로 단골로 나오는 거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 구분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진은 아인슈타인이 예측했던 중력에 따라 시간이 천천히 혹은 빠르게 흐르는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안가와 꼭대기에 각각 정밀한 시계를 놓고 시간의 흐름을 측정했습니다. 주어 찾거나 서술어 보라고 했고요. 측정했는데 누가? 우리 연구진이 한 겁니다. 따라서 사람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난 사회문화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 기억됐습니다. 그 결과 고도가 낮아서 중력이 큰 해안가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중력이 해안가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은 인간의 의도, 의지와 무관한 자연현상이죠. 그래서 니은은 자연현상. 인간의 의도, 의지가 개입됐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분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보다 중력이 큰 행성에서는 시간이 지구보다 느리게 흘러간다는 SF 영화의 단골 소재는 중력으로 인한 시간 지연 현상을 활용한 것입니다. SF 영화를 찍을 때 이런 소재를 활용하는 것은 사람들이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죠. 따라서 디귿도 사회문화현상 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1번 선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과 같은 현상은 사회문화현상이에요. 니은과 같은 자연현상과 달리 그렇죠. 사회문화현상은 당위 법칙을 따른다. 정답은 바로 1번 나옵니다. 두 번째, 니은과 같은 현상은 디귿과 같은 현상과 달리 확률이 아니죠. 자연현상은 뭐예요? 확실, 필연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디귿과 같은 현상은 사회문화현상은 기억, 니은과 같은 현상과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겠죠. 일단 이렇게 묶은 것도 틀렸고요. 가치 함축적인 건 기억, 디귿과 같은 사회문화현상, 몰 가치성, 니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억과 같은 현상은 보편성이, 기억은 사회문화현상이기 때문에 기억, 디귿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함께 나타나고 그리고 자연현상은 보편성이 나타난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틀렸고요. 기억, 디귿과 같은 현상은 맞네요. 사회문화현상은 니은과 같은 현상에 비해서 인과관계가 분명하다. 틀렸죠. 인과관계가 분명한 건 자연현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정답은 여러분 1번. 괜찮습니다. 1번 문제까지. 2번 문제도 괜찮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나가면서 좀 괜찮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풀었는데요. 2번 여러분 문제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개인 강조하느냐 사회 강조하느냐 사회 실제론 사회 명목론 문제 되겠고 개인 강조하는 것인지 사회 강조하는 것인지 찾아보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제시문은 기출에서도 많이 봤던 제시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사회에서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되며 집단적 삶의 통일성과 연속성에 기반이 되는 공통적인 관념 집단적 삶의 통일성과 연속성에 기반이 되는 어떤 공통적인 관념, 감정들이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민족의식이나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그것들은 심리학적 성격을 갖는데 개인적 차원이 아닌 여기죠. 사회적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 전통, 정치적 세계관, 언어 등의 현상은 개인적 차원을 훨씬 넘어서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러한 관념이나 감정들은 실질적인 사회적 삶과 관련된다라고 되어 있고 개인은 이것들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강조하고 있어요? 사회 강조하고 있는 사회 실제론입니다. 진짜 이건 안 어려운 문제였죠. 기억합니다. 개인은 사회 속에서만 존재의 의미를 갖는다. 뭐 강조하고 있어요? 사회 강조하고 있는 진술 맞습니다.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서 외재성이라고 설명했었죠. 실제로 존재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거. 니은 맞는 얘기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역량은 구성원들의 역량을 합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사회 실제론에서는 어때요? 사회는
개인의 합이 아니라 합 이상이다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따라서 조직의 역량은 구성원 개인들의 능력의 합 이상이다라고 했었어야 맞아요. 틀렸죠? 그 다음에 사회는 개인의 이익을 실현해주는 수단에 불과하다. 아닙니다. 이렇게 본다면 개인을 강조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사회 명목론으로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에서 1번, 역시나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평가 요소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뭐 봐요? 예, 제시문이나 아니면 선지 빨리 보면 사회화 기관 또는 역할 갈등, 뭐 역할 행동, 이 단어는 가장 처음 배웠던 바로 그 부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광고회사 재직 중에 세계 일주 여행을 결심했어요. 장기 휴가에 대해서 상사에게 어떻게 말할지 고민이 돼요. 그래서 그만두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갑은 자신의 퇴직에 대해서 부모님과 갈등을 겪었으나 그렇겠죠. 멀쩡한 회사 그만두고 떠난다니까. 결국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 중에 블로그에 올린 글과 사진을 모아서 포토 에세이집을 출간한 갑은 출판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어서 큰 소득을 올렸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마침내 갑은 청소년 시절부터 꿈꿔왔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드네요. 이 혀 끝에 혓바늘이 돋아가지고 발음에 문제는 없는 거죠. 주의하고 있는데. 기억 보겠습니다. 기억. 광고 회사라고 돼 있어요. 회사는 2차적 사회화 기관 맞죠? 1차적, 2차적 할 때 전문적인 사회화의 내용을 담당하면 2차적 맞습니다. 그리고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에요? 그렇죠. 아닙니다.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여러분 교육기관, 사회화 자체의 목적이 있는 기관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공식 조직은 되지만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라고 해야 되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고민, 갈등 이런 거 나오면 언제든지나 뭐 물어보겠어요? 역할 갈등인지 아닌지 물어보겠죠. 여러분, 상사에게 어떻게 말할지 고민이다. 나 휴가 길게 얻어야 되는데. 그럼 이게 역할 갈등입니까? 역할 갈등의 개념 정의를 잘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지위를 가져요. 지위마다 요구되는 역할들이 있어요. 그게 충돌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어떻게 말하지? 라고 고민하는 게 어떤 지위에 따라서 요구되는 역할이 충돌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죠. 부모님과의 갈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디귿과 달리 역할 갈등이다 라고 했는데 틀린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은 비읍과 달리 역할 행동에 대한 제재다. 퇴직한 건 자신의 의사에 따라 회사를 나온 것인데 이것이 바로 역할 행동, 실제 수행한 이 갑의 어떠한 역할 행동에 대한 제재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미음은 출판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좋은 반응을 얻은 게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이 사람이 실제 수행한 것입니까? 오히려 그 전에 이 갑이 출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작가로서 역할 행동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건 좋은 반응이라고 하는 건 역할 행동에 대한 어떤 보상? 예,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내용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답은 그래서 5번 하고 고르시면 되죠. 귀속지입니다. 우리 귀속지 정말 많이 나왔던 거 어떤 거 나왔었냐면 남편, 아내, 그렇죠. 예, 아빠, 엄마 하고 나왔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귀속지위 같아 보이지만 성취지위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선지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오답으로 청소년, 귀속지. 왜냐하면 앞에 이렇게 써주었습니다.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거. 능력과 노력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노인, 청소년 하는 것도 귀속지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예,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질문에 따라 사회 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 그렇죠. 관점 문제가 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관점,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입니다. 여기 질문이 하나 있어요.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나 사회 제도에 초점을 두는가 했더니 점선으로 해서 아니요 했고요. A나 C는 모두 초점을 둔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A하고 C는 뭐가 되냐면 거시적 관점인 기능론과 갈등론이 되는 것이고 C가 상징적 상호작용론으로 결정이 된 것이죠. 따라서 여기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질문은 어떤 질문이 되어야 되냐면 기능론이나 갈등론 어느 자리를 차지할지 모르지만 A, B가 기능론, 갈등론이 기능론이나 또는 갈등론이 공통적으로 노라고 말할 질문이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점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예. 이 문제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질문은
인간을 사물이나 행위에 인간을 사물이나 행위에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로서 보는가? 라고 한다면 기능론이나 갈등론은 모두 아니요라고 말하겠죠.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설명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래서 이거 들어가면 딱 좋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갈등론이라고 한다면 A가 갈등론이라면 B가 기능론이 됩니다. 그럼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질문은 사회는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는 속성을 지닌다고 보는가? 라고 한다면 균형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갖는 건 기능론의 특징. 그렇다면 여기가 실선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질문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됐나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B가 기능론이라고 한다면 나에 들어갈 수 있는 건 기능론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기능론의 특징과 관련된 진술이 나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런데 사회적 희소가치를 둘러싼 집단 간의 대립, 여기에 주목하면 뭐가 돼요? 갈등론. 따라서 이 질문이 들어간다면 여기 노, 점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할만합니다. 그렇죠. 우리 4번까지는 할만하죠. 그 다음에 C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A, B, 기능론과 갈등론과 달리 행위자의 능동적 자율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사회 구조의 거대한 힘을 간과하죠. 반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정답은 5번 되겠어요. 5번. 나의 사회에는 어느 시점에나 구조적인 모순이 있다. 사회 안에 모순이 있다라고 보는 관점은 그렇죠. 갈등론이에요. 그러면 A가 뭐가 되냐면 기능론이 되죠. 이게 기능론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A는 기능론은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죠. 왜냐하면 기능론에서는 변화를 싫어하고 이미 얻은 것들이 많은 층이 변화를 싫어하는 이 논리와 부합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제가 총평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때요? 이번 6월에도 나왔었고요. 10월에도 비슷한 유형으로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러한 유형으로 낼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가 평가원에서 또는 여러 차례의 학력평가를 통해서 예고가 계속 된 셈입니다. 그래서 또 나온 거죠. 보겠습니다. 갑은 여성이 남성보다 일가정 양립 중시 정도가 높을 것 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직장인 1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응답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징, 다시 말하면 성별이나 연령 조사하고요. 직장 회식 참여 중시 정도, 가족 행사 참여 중시 정도 등 일 가정 양립 중시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성이 남성보다 라고 했으니까 여성인지 남성인지 또는 그뿐만 아니라 인구학적 특징으로서 연령 등을 조사를 했고요. 이런 내용들 조사한 겁니다. 그리고 일가정 양립을 중시하는지 어떤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일가정 양립이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회식 참여 중시 정도, 가족 행사 참여 중시 정도 등 이 일가정 양립 중시 정도를 이게 구체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듣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설문조사 실시했고요. 갑은 응답자의 일가정 양립 중시 정도를 높음, 낮음으로 나눈 다음에 성별과 일가정 양립 중시 정도 간의 관계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은 어떻게 했냐면 성별과, 여기 성별이잖아요. 성별에 따라서 일가정 양립 중시 정도가 높은지 낮은지로 해서 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갑의 연구입니다. 됐지요? 갑니다. 한편 을은 갑의 분석 결과가 응답자의 세대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을은 어떻게 했냐면 이에 을은 갑이 조사한 자료를 다시 분석하는 거죠. 뭐냐면 세대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알고 싶으니까. 그래서 일가정 양립 중시 정도를 갑과 동일하게 조작화한 뒤 성별과 일가정 양립 중시 정도 간의 관계를 다시, 왜냐하면 세대에 따라 달라지는지 궁금하니까 세대별로 나눠서 이와 같이 만든 거예요. 즉 일가정 양립 중시 정도 높음 낮음 여성 남성이라고 되어 있던 것을 을은 다시 이 자료를 조작화하여서 청년층과 중장년층으로 다시 나누어서 분석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네. 다음은 을이
갑의 분석을 세대를 변인으로 추가하여서 다시 구성한 표입니다. 세대를 변인으로 넣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되었죠.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갑의 분석 결과 기억은 기각되었다. 기억이 뭔데요? 여성이 남성보다 일가정 양립 중시 정도가 높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거 토대로 놓고 세대 간 분석 결과를 안 보고 여성, 남성을 통해서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높음이 여성, 여기 낮음 여성입니다. 그래서 높음 정도가 많긴 많아요. 그런데 남자도 어때요? 남자 그리고 낮음 360. 네, 그래서 남자도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성보다 중시 정도가 더 높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갑의 분석 결과 기억은 기각되었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을의 분석 결과 중장년층인 경우에 정말 여성이 중시 정도가 더 높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년층인 경우를 한번 볼까요? 중장년층인 경우는 일가정 양립 중시 정도가 높음과 낮음이 30, 30이에요. 여자의 경우는. 그러나 남자는 어때요? 420대 180으로 높음이 더 많아요. 따라서 여성이 더 높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수용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수용되었다라고 하는 건 틀린 얘기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그러면 3번부터 어디가 틀렸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은 여기 있어요. 요거 일가정 양립 중시 정도는 이것을 조작적으로 정의한 것이다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얘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요 추상적인 걸 가족 행사 참여 정도나 직장회식 참여 중시 정도로 구체화시킨 설문 문항을 만든 것이죠. 따라서 이 내용도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은 여기 갑이 조사한 자료. 이 갑이 조사한 자료는 갑이 최초로 분석한 자료니까 갑의 1차 자료가 되고요. 을은 갑의 자료를 재분석한 거죠. 을의 입장에서 보면 갑의 자료를 다시 분석했으니까 2차 자료라고 봐야 되겠고 갑의 1차 자료로 보아야 됩니다. 갑이 조사한 자료. 네. 그래서 틀린 얘기 되겠습니다. 을은 갑과 달리 연역적 연구를 수행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을의 경우는 어때요? 갑의 경우는 가설을 세우고 가설이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가설을 세우고 즉 잠정적인 결론을 세우고 자료 수집으로 가게 되면 이게 바로 연역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갑의 연구에서는 연역적 과정이 나타나요. 연역적 과정이 나타납니다. 을은 갑의 자료를 통해서 재구성해서 결론을 도출하려고 하고 있어요. 따라서 보면 을은 갑과 달리 연역적 연구를 수행하였다라고 하는 건 틀린 얘기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설을 설정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연역적 과정이 갑의 연구에서 명백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수집 방법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대체로 이번 수능 문제는 시간을 많이 요하도록 했습니다. 읽을 거리들이 엄청 많아요.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빠른 속도로 읽으면 심층 면담마하여 하고 딱 넘어갑니다. 즉 면접법 하나밖에 못 찾아요. 면접법 하나밖에 못 찾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자료 수집 방법이 여기 있다잖아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소방관 스트레스 완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되죠. 상담 사례집 내용을 분석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유형을 분류하고 비구조화된 질문으로 소방관들과 심층 면접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면접법 분명히 찾았는데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상담 사례집 내용을 분석한 거. 이게 바로 무엇이냐? 문헌연구법이 됩니다. 따라서 A하고 C는 각각 면접법이거나 문헌연구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니다. 을은 소방관 근무 만족도 연구에 필요한 설문 문항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기도 있잖아요. 선행 연구를 검토했다. 선행 연구를 검토한 거. 이것도 뭐예요? 그렇죠. 이것도 문헌연구법입니다. 그래서 질문 내용을 구성하고 30개의 구조화된 문항. 그렇죠. 구조화된 문항을 통해서 소방관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설문 문항이라고도 나왔고요. 질문지법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 A, B, C가 무엇인지 다 찾아졌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공통적으로 C하고 C가 들어갔는데 C가 문헌연구법이 되겠죠. 그래서 C가 문헌연구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면접법.
그 다음에 B가 질문지법. 그럼 남은 하나 D가 참여관찰법이겠네요. 그런지 아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은 소방관 안전실태 연구를 위해서 6개월간 소방관들과 함께 생활했다라고 했으니까 참여관찰법일 거예요. A 뭐 있습니까? 면접법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서적 교감이 형성돼 소방관 15명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나왔네요. 면접법 하고 나왔죠. 그래서 A, B, C, D 다 찾았습니다.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갑니다. C는 문헌연구법은 면접법보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커요? 아니죠. 제약을 덜 받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D는 참여관찰법이야. B, 질문지법에 비해서 수집된 자료, 이게 통계적? 아니죠. 통계적 처리에 유리한 거 질문지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3번 A하고 D는 면접법하고 참여관찰법은 여기 질문지법에 비해서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질적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질적 자료 수집 방법은 질문지법이나 실험법 등의 양적 자료 수집 방법에 비해서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고요.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C 문헌연구법은 B, D와 달리 이 조사 대상자의 언어적 상호작용, 이 언어적 상호작용 엄청 강조했었습니다. 맞아요. 예, 언어적 상호작용 어디서 나타나요? 질문지법과 면접법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죠. 질문지법은 질문지를 문자 언어로 보통 또는 뭐 전화 설문조사하면 음성 언어 하겠지만 면접법은요 대화를 음성 언어를 이 두 가지가 언어적 상호작용이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틀렸고요. C, D하고 D가 A, B와 달리 질적 연구에서 사용되는 질적 자료 수집 방법은 A하고 D가 되고요. 그리고 문헌연구법은 어디에서나 쓰일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역시 틀린 선지 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네, 이거 굉장히 익숙하지 않아요? 해보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에서 시옷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습니다. 어떤 영화제에서 가족 희비극 기생충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영화는 빈곤층에 속한 한 가족의 이야기를 웃기면서도 슬프게 다뤄서 평론가 협회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감독 갑은 시사회장에서 주현미, 조연 배우뿐만 아니라 보조 출연자들 그리고 관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요. 특히 이 작품은 표준 근로계약을 준수하며 제작되어서 화제가 되었는데 방송작가 노동조합은 이 소식을 전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수상 직후 이 감독님은 다수의 대학 연극학과 강연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기억부터 볼게요. 니은은 빈곤층은 기업과 달리 2차 집단이다. 사회 집단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사회 집단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 거기에 충실하면 됩니다. 2명 이상이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소속감, 공동체 의식을 가질 때라고 말하는데 빈곤층을 사회 집단의 그 개념 정의로 포함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틀린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갈게요. 평론가 협회는요. 리을 어디 있어요? 리을. 그렇죠. 보조 출연자들과 달리 사회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또는 규범을 가지고 공식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음과 비읍은 모두 미음, 관객들. 그러면 여기 관객들이 자발적 결사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겠죠. 관객들도 일시적으로 모인 것이기 때문에 사회 집단의 분류 속으로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얘기 되죠. 그 다음에 비읍, 노동조합이나 대학 연극영화과는 모두 그렇죠. 공식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목표가 있고요. 지위와 역할이 정확히 나누어져 있고요. 공식적인 규범에 따라서 통제와 제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식 조직. 따라서 정답은 니은, 리을 해서 여러분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표는 문화의 속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의 속성 5가지인데 그중에 여기 3가지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봤던 사례이기도 합니다. 세탁기가 발명이 됐는데 가사노동 부담이 줄어들자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증가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었습니다. 물질 문명의 어떠한 변화가 비물질 문명의 변화까지 연결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무엇이냐면 연결되어 있다. 전체성. 동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북아메리카 유럽계 여성에게 단발은 자유의 상징이지만 원주민 여성에게 단발은 상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전체성 하나 갖고요. 네, 축적성일까요? 공유성일까요? 그렇죠. 공유성이죠. 어떤 문화 현상을 그 사회에서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다른 사회에서는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공유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럼 나머지 하나 C가 축적성이 되어야 됩니다. 맞죠? 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전체성이죠. 그렇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전체성 A다.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 쉽게 1번 찾아집니다. 이 정도면 좋죠. 그 다음에 갑니다. 문화가 다음 세대로 계승되면서 점차 새로운 요소가 들어가면서 쌓이고 쌓여서 풍부해진다라고 하는 거. 다음 세대로 전승되면서 이 의미는 뭐가 C라고 할 수가 있겠죠. 축적성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그 다음에 문화가 구성원의 행동과 사고와 행동을 구속하는 것. 왜요?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구속하게 합니다. 따라서 이건 바로 무엇이냐면 공유성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가 봤던 기출 제시문 중에 한 사회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물소를 잡도록 한다라고 하는 문화를 공유하고 있어요. 따라서 자식들이 물소를 잡지 않으면 치탄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제시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구성원들이 그렇게 하도록 강제한다. 공유하고 있음으로써. 그래서 C 아니죠. 기성세대가 청소년들이 만들어서 사용하는 줄임말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은 B가 아닌 A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왜 그래요? 공유하고 있지 못하니까. 그렇죠. B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재외동포 2세가 한국을 방문했는데 한국어를 몰라서 의사소통을 못했어요. 불편함을 겪는 거 축적성입니까 이게? 그렇지 않죠. 한국어를 학습하지 않은 문화는 학습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또 한국어를 몰라서 한국 사람들과 의사소통 못한 건 한국어를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공유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축적성에 넣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1번. 쉽게 찾아졌습니다. 1번은. 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고요. 여러분 전체 문화, 그리고 하위 문화, 반문화 찾아서 구분하는 문제 유형은 매우 많이 나왔던 유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뭐예요? 하위 문화의 유형으로서 반문화가 있는 거죠. 반문화는 하위 문화에 포함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처음에 인터넷 개인 방송은 ABC, A였다. 뭐였을까? 영상 제작 및 편집 기술을 가진 일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터넷 개인 방송이 운영되었습니다. 그때는 편리한 제작 도구가 보급되기 전이어서 인터넷 개인 방송을 누구나 쉽게 하기 어려워서 일부 사람들이 그들끼리 했다는 거야. 따라서 이거 무엇이다? 그렇죠. 일부 사람들이 그들끼리 하위 문화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인터넷 개인 방송이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능가하는 큰 관심과 화제성을 보이면서 대중문화를 주도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대다수 사회 구성원들이 즐기고 있는 지금의 인터넷 개인 방송 이랬어요. 대다수 구성원들이 함께 즐기는 이라고 분명히 앞에 키워드를 주었습니다. 따라서 B는 무엇이다? 전체 문화. 그럼 C는 반문화가 되겠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개인 방송 제작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혐오 표현, 남발, 가짜뉴스 유포 등을 규제할 법 제도는 미비한 상태다. 이렇게 기존 질서를 거부하며 사회적 물의를 빚는 개인 방송, 기존 질서를 거부하며 물의를 빚는데요. 따라서 무엇이다? 반문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1번. 여기서부터 해야 되겠네요. 1번. 기업, 여기 있어요. 편집 기술. 여기 기술이라고 나왔습니다. 인간의 지적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비물질 문화예요. 도구나 기술은? 그렇지. 물질 문화지. 아니지? 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니은에서의 이 문화, 대중문화 할 때의 문화는 뭐예요? 대중이 누리는 생활 형식의 총체로서의 문화입니다. 예술, 세련된 거, 발전된 거 아니야.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딕은 이거 진짜 많이 봤습니다. 문화 변동에 따른 문제점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다시피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제작 기술은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기술이 뭐라고요? 물질 문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규제할 법 제도가 미비하대요. 이게 뭐예요? 비물질 문화. 변동 속도가 못 따라가는 거. 문화 지체죠. 그렇죠? 읽어볼게요. 비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를 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가 따라가지 못해. 반대로 썼습니다. 그렇죠? 물질 문화는 빠르게 가는데 얘가 못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죠. 그 다음에 B는 전체 문화는 C, 반문화와 달리 전체 사회의 규범을 부정하고 지배적인 가치와 대립하는 건 반문화에 대한 정의가 되죠. 정답은 그렇죠. 5번입니다. A, C, A나 C는 하위문화, 반문화, 반문화는 하위문화이기도 합니다. 하위문화의 긍정적인 측면으로서 뭐가 있어요? 다양성과 역동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다양한 문화들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사실 우리 일탈 이론 하면 무조건 시험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많이 풀었기 때문에 전형적인 패턴이 있고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은근 복잡하게 시간 걸리게 그래서 여러분이 당연히 아는 기본 개념 문제인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라고 찝는 대표적인 문제가 1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간만 좀 더 있었어도 절대 틀리지 않았을 문제이기도 할 거고요. 여기서는요. 무려 지금 8가지나 그 일탈 이론에 대한 진위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탈 이론과 관련된 모든 특징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탈 이론 뭐냐면 낙인 이론, 머튼의 아놈 이론, 여기 머튼의 아놈 이론, 차별적 교제 이론 중에 하나다라고 했어요. 갑은 A와 구분되는 B의 특징을 3가지, B와 구분되는 C의 특징, C와 구분되는 A. 네, 이렇게 쓰도록 했고요. 갑, 을, 병이 각각 썼습니다. 교사는 각 서술별로 채점하고 서술 하나가 맞을 때마다 1점씩 부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2점을 맞았어요. 2점을. 그러면 차별적인 제재가 일탈행동의 원인이라고 본다. 이거 진짜 많이 강조했습니다. 차별적인 제재가 일탈행동의 원인이라고 보는 건 차별교제 이론이 아니다라고 했었지. 기억나지? 낙인이야, 낙인. 사람들이 어떻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게 차별적인 제재야. 따라서 이거 낙인 이론의 특징을 쓴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일탈행동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상호작용에 주목한다. 일탈행동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건 2개야. 뭐예요? 차별적 교제 이론하고 낙인 이론입니다. 이 2가지를 찾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차별적 교제 이론도 다른 사람한테 배워서 그렇죠? 학습하는 과정에서 낙인 이론은요? 다른 사람이 부정적으로 낙인 찍어서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 이 2가지 다야.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찾는 데 있어서. 이것만 파악하면 다 찾을 수 있었지. 일탈자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함부로 낙인 찍으면 안 돼. 이거 낙인 이론이죠. 낙인론 3개 들어가 있는데 여기 차별적 교제 이론 같이 들어가 있어요. 2점 받았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A와 구분되는 B의 특징을 써라 라고 했습니다. A와 구분되는 B의 특징. 예. 그럼 일단 얘 B는 뭐가 되는 것이에요? A, B. B는 뭐가 될까요? 낙인 이론을 썼으니까 2점을 받았을 겁니다. B가 낙인 이론이에요. 그럼 A가 뭐가 돼야 될까요? 그렇죠. 만약에 A가 아노미론이었다면 아노미론과 구분되는 낙인 이론의 특징을 써라. 그러면 3점 받았을 거예요. A가 뭐가 돼야 되냐면 차별적 교제 이론이 돼야지만 차별적 교제 이론과 구분되는 낙인 이론의 특징. 그러면 2점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A를 차별적 교제 이론으로 찾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C가 뭐가 된다? 아노미론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됐나요?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B와 구분되는 C의 특징 했습니다. B와 구분되는 C의 특징 이렇게요. 아노미론의 특징 해볼게요. 사회의 규범의 통제력 회복을 일탈행동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본다. 규범이 통제력이 없어서 그래. 이거 뭐의 해결책이야? 규범이 통제력이 없어서 그래. 통제력을 살려야 돼. 맞아요. 이거 아노미론인데 이거 누구? 뒤르켐의 아노미론이야. 여기 뒤르켐의 아노미론은 없어. 그러니까 얘는 다 무조건 이거 틀린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일탈행동의 원인을 부정적 자아정체성에서 한다. 이거 낙인 이론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부정적 자아정체성 형성. 일탈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 일탈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가 뭐예요? 낙인 이론이지. 일탈자로 규정 지으면 낙인 찍으면 습관화된 일탈이 벌어지고 아니면 아닌 거니까. 그러면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건 무엇이냐면 차별적 교제 이론과 아노미론이 그래요.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을은 뭐 해야 되냐면 B와 구분되는 C의 특징입니다. B와 낙인 이론과 구분되는 아노미론의 특징. 즉 누구? 여기 머튼의 아노미론의 특징. 낙인 이론과 구분되는
머튼의 아노미로는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해요. 요거 하나 맞은 겁니다. 따라서 기억 뭐다? 1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쉽지 않았습니다. 와, 엄청 어떻게 일탈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만들 수 있을까 놀라울 지경입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정상적인 사회 집단과의 교류가 일탈을 억제한다라고 보는 건 어디예요? 차별적 교제 이론이죠. 그렇죠? 일탈의 행동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원인이다. 사회적 반응이 이게 뭐예요? 낙인이지. 이건 낙인 얘기야. 그런데 병은 뭐냐면 병은 C와 구분되는 C 아노미론과 구분되는 차별적 교제 이론의 특징을 쓰라고 했어요. 차별적 교제 이론의 특징을 쓰는데 여기 1점 나왔네요. 그러면 여기는 다른 거 잘못 썼다는 얘기가 되죠. 이 가의 차별적 교제 이론과 관련된 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2점이 되어버리거든. 됐습니다. 예. 복잡한 편입니다. 해보겠습니다. 기억부터. 기억은 1점이다. 1점입니다. 2점이 아니라. 기억, 을은 뭐예요? B와 구분되는, 낙인 이론과 구분되는 머튼의 아노미론의 특징만 적어야 돼. 머튼의 아노미론의 특징, 객관적 기준이 있다라고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일탈 행동은 비행 집단과의 접촉을 통해 학습된다라고 본다. 이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럼 차별적 교제 이론은 잘 썼어요. 그럼 여기도 맞았지, 여기도 맞았지. 그럼 2점 돼야 돼. 그러니까 이거 못 들어가. 틀렸어. 그 다음에 B 뭐예요? 낙인론이에요. 최초의 일탈보다는 반복적인 일탈 행동. 그렇죠. 이게 뭐였어요? 2차적 일탈, 습관화된 일탈이었지. 낙인을 찍음으로써 반복적인 일탈, 습관화된 일탈을 한다라고 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C는 여러분 이거 별표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머튼의 아노미론의 의미 뭐냐면 목표하고 제도화된 수단이 불일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대책은 무엇이냐면 목표에 부합하는 제도화된 수단을 제공해 주는 거야. 여기 있잖아요.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 그런 수단을, 정당한 수단 또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 누구나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직장을 갖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그에 맞는 적절한 수단을 제공해 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디귿 리을. 그래서 3번 하면 되지. 잘했어. 11번 갑니다. 네. 얘도 빠질 수 없죠. 얘도 빠질 수 없고요. 얘는 뭐 연계교재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유형이고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도 매우 비슷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하고 딱 나왔죠? 그쵸? 친절하게 뭐 나왔어요? 계급, 계층 다 알잖아. 여기 보면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나눴네. 그럼 A가 뭐야? 계급이지, 계급. A는 계급. 그리고요, 여기 재산 정도. 재산 정도는 뭐죠? 경제적 측면에 따라서. 위신은요, 사회적 측면에 따라서. 권력은요, 정치적 측면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여러 차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원론적이라고 얘기하죠. 계층론이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갈게요. 1번. 계급 이론에 따르면 여기 위에요. 을, 정은 서로 다른 계급으로 분류합니까? 아니죠. 계급 이론은 뭐예요?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병은 자본가, 을, 갑을, 정, 무는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았으니까 노동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을, 정은 노동자로 분류할 수 있죠. 그래서 다른이라고 한 거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보도록 할게요. 계층이론에 따르면 여기 있습니다. 을하고 병 간의 권력의 차이는 여기 권력이 얘가 하고 상입니다. 재산 정도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요?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여기 계급론에 따라서 보면 이 자본가가 경제적 측면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가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모든 그 권력이나 위신을 차지한다고 봐요. 즉 다른 부분들이 경제적 측면에 종속된다 라고 볼 수 있지만 계급 차원에서 보면 계층론 차원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갑, 병, 무는 계급적 연대의식을 공유한다. 갑, 병, 무. 여기도 소유가 있군요. 아이고, 여기 소유 맞나? 제가 아까 예, 여기도 소유군요. 아까 기억 잘했죠? 예, 을정은 맞죠? 을정은 서로 다른 계급 아니죠? 네.
네, 그렇죠. 왔다 갔다 하네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갑, 병, 무는 공통의 계급적 연대의식을 공유한다고 했는데 갑은 생산성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계층적 위치에서 사회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 간에 사회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 여기입니다. 여기 간에 지위 불일치가 나타나는 사람 찾아볼까요? 찾아보면 되지. 여기는 지위 불일치가 나타났네. 여긴 같죠? 여긴 같습니다. 여기도 같아요. 여긴 불일치가 나타났네. 그렇죠. 몇 사람? 두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하고 찾으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B는 A와 달리 B가 A와 달리 이분법적이에요. 이분법적인 건 뭐예요?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자본가와 노동자로 분류한 A가 이분법적인 거지. 반대로 썼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9월에는 빈곤을 조금 어렵게 냈었는데 여기 쉽게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질문을 통해 각각 상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 항상 나오는 거죠.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이 결핍될 상태입니까? 했습니다. A가 뭐가 될까? 그렇지, 절대 빈곤이야. 그러면 하나 남은 거 B는 그렇지, 상대 빈곤이야. 그러면 여기 예라고 했으니까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질문은 상대 빈곤에 관한 것이 가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A는 B와 달리 선진국에서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네. 미국과 같이 완전 초울트라 선진국에서도 이 굶주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회보장제도나 이런 것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지만 절대적 빈곤도 어느 사회에서나 나타날 수 있죠. 선진국에서는 해결할 제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사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선진국에서도 나타납니다. 틀렸어요. B에 해당하는 사람은 A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죠. 상대적 빈곤이면서 절대적 빈곤 상태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A, B 모두 그렇죠. 객관화된 기준에 따라서 최저생계비 중위소득의 일정 % 이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하, 미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상대 빈곤에 대한 것이야. 우리나라에서는 가구소득이 여기 있네요. 중위소득 50% 미만에 해당합니까? 맞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 해서 5번. 이건 매우 쉽게 나온 편입니다.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 여러분이 조금 헷갈렸을 수 있을까요? 이 문화 변동 문제가 한때 여러분 선배들이 이렇게 갑자기 사례로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했었고 그랬었습니다. 최근에 좀 안 나오다가 또 나왔네요. 크루아상은 원래 오스트리아에서 먹기 시작한 빵인데요. 이슬람 국가인 오스만 제국의 공격을 막아낸 오스트리아인들이 적국에게 모욕감을 주려고 이슬람 상징인 초승달 모양의 빵을 만들어서 그러면 이 크루아상이라고 하는 건 이 오스트리아에서 발명된 거네요. 그렇죠? 이후 프랑스 왕세자와 혼인한 오스트리아 공주 마리 앙뚜아네트가 자국의 제빵사를 데려가면서 이 빵이 프랑스로 널리 전해졌어요. 프랑스에서 지금은 훨씬 더 유명한데 그래서 제빵사를 데려가면서 직접 전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혼인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음식인 바인미는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전래된 이 바게트 빵에서 유래합니다. 네. 처음에 베트남인들은 바게트를 고급 음식으로 여겨서 연유에 찍어서 먹었는데 이것이 이후에 바인미로 불리게 되었고 바게트의 베트남 고유의 음식으로 속을 채워서 지금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대중적인 먹거리로 변화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외부의 문화 요소가 들어왔어요. 외부의 문화 요소가 들어와서 베트남 고유의 어떤 것과 만나서 새로운 제3의 문화 요소가 만들어졌어. 그렇죠? 그럼 이거 뭐가 돼요? 그렇지, 문화 융합이지. 됐나요? 됐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에서 동화의 사례가 나타났다. 그렇다고 말할 수 있어요? 문화 동화라고 한다면 이 프랑스 사회에서 그 전통적인 요소가 다 상실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죠? 그렇죠? 나에서 문화 융합, 그렇죠. 문화 융합의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2번 고르시면 돼요. 가에는 나와 달리 직접 전파의 사례가 나타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도 식민지 시절에 이게 들어왔고요. 또는 여기서도 어떠냐면 혼인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직접 전파된 모습들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그 다음에 나에는 가와 달리 자극전파의 사례가 나타나 있다라고 했는데 자극전파는 외래 문화의 요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발명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기는요. 외부의 문화 요소와 내부의 문화 요소가 만나서 여기 새로운 형태의 제3의 문화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되죠. 가나모두, 그럼 강제적. 식민지 시절 전래됐다라고 해서 강제적이다. 이렇게 보기도 사실 어렵고요. 여기서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틀린 내용 되겠죠. 정답은 2번 이렇게 골라주세요. 1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태도 하고 나왔습니다. 문화의 태도. 그래서 문화 4대주의, 상대주의, 그리고 자문화 중심주의 하고 나왔습니다. 모두 빈칸이죠.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는 가겠습니다. A가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한다면 A가 자문화 중심주의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의 국수주의적 태도로 인해서 국수주의적 태도 우리나라 것만 최고야 나타날 수 있죠. 그런데 여기도 예 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국수주의적 태도가 나타날 수 있는 건 자문화 중심주의만, 문화 4대주의나 문화 상대주의는 아니오라고 해야 돼요. 따라서 이 질문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B가 만약에 자문화 중심주의이고 C가 문화 4대주의라고 한다면 A는 문화 상대주의가 되겠네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다에 들어갈 수 있는 것, 다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문화 상대주의가 예라고 할 수 있는 질문이 다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타문화를 일방적으로 추종하는가? 타문화를 일방적으로 추종하면 뭐가? 문화 4대주의가 예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것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답은 디귿 리을해서 5번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에 문화 간 우열을 평가할 수 있다. 문화 간 우열을 평가할 수 있는 건 두 개입니다. 자문화 중심주의 아니면 문화 4대주의. 그럼 C가 뭐가 되냐면 문화 상대주의가 됐습니다. 나에는 개별 사회가 향유하고 있는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문화 상대주의가 바로 각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거니까 따라서 만든 얘기 되죠. 그 다음에 나의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가? 정체성을 상실하는 거에 예라고 한다면 C가 뭐가 돼요? 4대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의 자기 문화만의 가치를 중시하는가? 여기가 예했어요. 그러면 A가 뭐가 되죠? 자기 문화 최고,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고 B가 문화 상대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B는 문화 상대주의다. 그렇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에서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문제가 15번 문제 있고 20문제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15번 문제는 좀 산수 이런 거 계산하기 싫어서 그랬지 이 문제 딱 보자마자 우리가 표분석 문제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연습했던 유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 일단은 사회보장제도에서 표문제가 나왔고요. 6월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회보장제도 가나를 검색한 결과이고요. 네, 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가부터 일단 가볼게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지원하는 거. 그럼 가는 여러분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 뭐가 될까요? 공공부조가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노령, 장애, 사망 시 본인 및 가족에게 연금을 주어서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건 뭐예요? 국민연금제도라고 하는 사회보험이 되는 거죠. 일단 이거 구분하는 게 가장 기본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표가 있어요. 이 밑에 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 지역 시기별 수급자 비율하고 나와 있고요. 수급자 비율은 해당 지역 인구분의 수급자 수 곱하기 100 하겠죠. 여러분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시에는 A, B 지역만 있고요. T년과 T 플러스 10년 A시의 총 인구는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A 지역이 가제도 이게 뭐냐면 공공부조. 그 다음에 나는 사회보험이에요. A 지역이 T년도에 공공부조의 수급자 비율은 4.8%고 T년에 A 지역에 B 지역이 T년에 공공부조의 수급자 비율은 2.8%인데 전체 4.4다. 이거 나오면 지역 각각의 부분의 비율과 전체의 비율이 나오면 부분의 크기를 알 수 있다 라고 했었던 거. 네, 그겁니다. 해볼게요. 네, 여기 T년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했던 방식 그대로 있죠? 예, A 지역이 그 공공부조의 수급자 비율이 4.8% 그리고 B 지역이 2.8%. 만약에 A 지역과 B 지역의 크기가 같으면 정 가운데 평균이 와야 된다고 했죠. 정 가운데 평균 얼마 와야 되냐면 3.8하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두 개 더해서 여러분 나눠보세요. 3.8 하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평균 뭐라고 나왔냐면 4.4 하고 나왔어요. 4.4, 4.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에 가까우면 뭐가? A적이 더 많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몇 배 많은지까지 알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0.4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8에서 4.4까지 간격을 해보면 얼마 나오냐면 1.6입니다. 그러면 A가 많은데 0.4 대 1.6으로 A가 4배 더 많다라고 하는 거 찾을 수 있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따라서 T년도에는 T년도에 A적이 400명이면 B적은 100명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렇겠지? 여기 해봐도 여러분 똑같이 나와요. 3.4하고 7.4를 넣어서 4.2 해보면 A지역이 B지역보다 4배 많다라고 하는 게 똑같이 나옵니다. 뭐 이 자료로 해도 돼요. 네. 그 다음에 이걸로 해보든지 이걸로 해보든지 더 쉽게 보이는 이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 플러스 10년도의 A, B 지역의 크기는 어떤지 볼게요. A 지역은 사회보험, 여러분 이걸로 해도 됩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예, 연도별로 A, B 지역의 크기를 파악하려고요. A 지역은 사회보험의 수급자 비율이 4%고요. B 지역은 사회보험의 수급자 비율이 8%입니다. 그러면요, 예, 평균 A, B 두 지역이 같다면 평균 얼마 나와야 돼요? 6 나와야 돼요. 근데 6 나왔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A, B 지역의 크기가 같다. 이거 너무너무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봐, A, B 지역 400명 대 100명이라고 그냥 치자고. 그러면 T년이나 T 플러스 10년이나 총 인구는 변함이 없다고 했잖아. 여기 1대1로 갔다며. 100명, 100명 해도 되지만 250명, 250명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거 찾아놓는 것이 관건입니다. 네. T년도에 A지역은 400명 중에 3.4%가 사회보험 받았고요. B지역은 100명 중에 7.4%가 사회보험 받았어요. T 플러스 10년도에는 A지역이 250명이 됐고요. B지역도 250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예. 임의의 숫자로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문제 다 끝나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가는 나와 달리, 가가 뭐예요? 공공부조는 사회보험과 달리 수혜 정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비용을 부담한다? 이거는 그냥 주는 선지지? 그치? 공공부조는 비용 부담하지 않죠? 그쵸? 네, 그래서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갈게요.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거 뭐야? 가지 가. 이거 찾아야지. 가. 됐어요? 가. 가 제도의 경우 T년에 A지역의 수급자 수는 B지역의 수급자 수의 4배다. 그래요? 그럼 여기 400명의 4.8%, 100명의 2.8%입니다. 4배보다 더 많은 거죠. T년의 A지역의 수급자 수가 B지역의 수급자 수의 4배보다 더 많은 거죠. 왜냐하면 A지역 자체가 400대 1, 400대 100으로 4배 큰 데다가 비율도 더 높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틀린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 뭐야? 나지. 나야. 나. 나의 경우 T년은 T 플러스 10년과 달리 B지역의 수급자보다 A지역의 수급자 수가 더 많다라고 했습니다. 이 수급자 수를 찾아야지. 400의 3.4%, 100의 7.4%. 그러면 여기 7.4네? 그치? 너무 조그매요? 400의 3.4면 얼마냐면 이거 그래도 계산하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400의 3.4면요. 13.6이야. 13.6 이렇게. 250의 4는요? 10이지. 이건 되지. 250의 8은요? 20이지. 그죠? 네. 수를 하라고 했으니까 250명 중에 8%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보세요. 이 사회보장제도의 수급자 수는 T년도에는 A지역이 더 많아. 13.6하고 7.4니까. 여기 T 플러스 10년에는 B가 더 많아. 그래서 T년은 T 플러스 10년과 달리 B지역의 수급자 수보다 A지역의 수급자 수가 더 많다. 맞지? 그래서 정답 3번이야. 네, 이거 찾아내는 게 사실 다였어요. 집단의 크기, A지역과 B지역의 크기 찾아내는 게 다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 상호부조에 적용되는 거 뭐냐면 나입니다. 나. 그쵸? B지역의 수급자 비율 대비 A지역의 수급자 비율 그대로 쓰면 되잖아요. 네, B지역의 수급자 비율 대비 A지역의 수급자 비율 그대로 쓰면 되죠. B지역의 수급자 비율 7.4분의 비율이니까 그대로
여기 3.4입니다. 이거 고요. t 플러스 10년은요? 8분의 4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서 뭐가 더 커요? 이거 2분의 1이지. 그죠? 이거는 두 개보다 얘 분모가 더 크죠? 그러니까 얘가 더 크지. 따라서 t년보다 t 플러스 10년이 더 크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 잘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보편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에 보편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건 뭐죠?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그렇죠. 사회보험이 그렇습니다. 나가 그렇죠. 나의 t년 지역 간 수급자 수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수급자 수 구해놨어요. 여기 13.6에서 7.4를 뺀 거 절대값 해보면 되죠. 13.6에서 7.4를 뺀 거 이거예요. 그리고요.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 뭐냐면 이거 공공부조야. 가야. 가 제도의 t 플러스 10년의 수급자 수의 차이 여기도 해보면 되죠. 250의 5%, 250의 3.6% 계산하시면 됩니다. 250의 5%면 12.5예요. 그리고요. 250의 3.6이면 얼마냐면 9 나오던데요. 9? 맞을 거예요. 9. 네, 9 나와요. 그럼 이거 12.5에서 9를 빼요. 예. 그러면 t년도의 차이가 여기 t 플러스 10년, 가의 t 플러스 10년의 요거 차이랑 요거 차이를 보세요. 이 차이가 더 크잖아요. 13.6에서 7.4 간격이고 이건 12.5에서 9니까 이게 더 크네요. 따라서 이때가 더 크다라고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는 것 같아도 산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산수 때문에 짜증났다라고 말한 거였죠. 네, 정답은 3번. 뭐 시험 풀 때는 3번이 딱 됐으면 뒤에 안 하고 촥 넘어갔나요? 네. 그다음에 1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가족 문제를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해볼까? 또 나왔어. 가족 문제를 바라보는 거. 이거 너무 많이 강조했었어요. 기능론에서 가족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제 역할을 못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했었던 것도 생각납니다. 있네요. 일관되게 응답한 학생이에요. 여기 질문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가족 문제는 가족 구성원 일부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 집의 피집의 불평등한 관계이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론이야. 그래서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을과 정은 뭐가 되는 거야? 갈등론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갑병무는 기능론이나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될 거예요. 두 번째 볼게요. 가족 문제의 원인이 가족 구성원과의 유대관계가 약화돼서 원래는 유대관계가 쫀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새 역할을 못해서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 뭐다? 기능론이야. 근데 얘가 오했어. 얘는 갈등론이라고 말했으니까 X 해야 되죠? 얘 갈등론이라고 말했으니까 X 해야 돼. 맞아요. 그런데 나머지 갑병무가 기능론을 물어보는 거에 다 오했어요. 그럼 이 말은 뭐야? 얘도 기능론, 얘도 기능론, 얘도 기능론이 돼야 돼 이제. 돼요? 그렇지. 가족 문제는 가족 내 가부장적 구조를 해체해야 된다. 가부장제가 문제다라고 말하는 건 뭐야? 갈등론이지. 그렇지? 그럼 갈등론이라고 하네 오해야지. 갈등론이라고 하네 오해야 되는데 얘 뜬금없이 X 했어. 그러니까 얘 끝났어. 기능론이라고 한 애는 X 해야지. 얘도 X 해야지. 그런데 얘 와서 오했어. 얘 기능, 아이고. 네. 얘 기능론인데. 그러니까 얘도 끝났어. 됐어요? 가족 문제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족 규범의 사회화를 통해서 가족 문제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족 규범을 사회적으로 모두 합의했대. 사회화를 강조해. 그럼 이것도 뭐야? 기능론이야 이것도. 기능론이라고 말하는 얘는 오해하죠. 갈등론이라고 말하는 얘는 X 해야죠. 얘 갈까? 기능론이라고 말했으면 오해하지. 엉뚱하게 X 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틀렸어. 끝났어 얘도. 그럼 둘 중에 하나겠네요. 해볼게요. 가족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적 맥락 말하고 있어. 이거 뭐지? 상징적 상호작용론. 기능론, 갈등론이니까 둘 다 뭐라고 해야 돼요? X라고 해야 되죠. 갑자기 왜 O 나왔어? 끝났지. 그래서 정답은 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17번 문제 보세요. 이 17번 문제 대중매체인데 이거 어디서 봤습니까? 그렇죠. 우리 평가원 이 올해 기출에서 봤어요. 관점 문제 이렇게 냈었었지. 그치? 주제가 바뀐 거지 문제 형식은 똑같아요. 해보겠습니다. 갑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A, B 상자 안에 각각의 3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3장의 카드가 있죠. 카드마다 점수를 부여하는데 각 카드의 내용이 보면
종이 신문, TV, 인터넷의 일반적인 특징 중 하나에만 해당하면 1점. 그렇죠. 2개에만 해당하면 2점, 3개 모두에 해당하면 3점. 봤을 겁니다.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모두에 해당하면 3점. 이런 식의 문제였어요. 그때는 A, B 상자에서 각각 한 장씩 카드를 뽑아요. 이번엔 좀 기존 기출하고는 다르네요.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원래의 카드로 넣습니다. 다시 넣어요. 갑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을도 같은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합니다. 각 상자에서 뽑은 2장의 카드로 얻은 점수의 합이 높은 사람이 이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카드별로 점수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복합 감각 정보의 전달이 가능하다. 복합 감각이 뭐지? 그렇지. 종이신문은 뭐야? 시각. 여기 TV나 인터넷은 뭐야? 시각도 전공하지만 청각도 시청각이에요. 그래서 TV나 인터넷이 되는 거죠. TV, 인터넷. 여기 2개, 2점 돼요. 그렇지. 여기 시각 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다. 시각 다 돼요. 모두 다 돼요. 그러니까 이거 3점짜리 카드야. 1방향 정보 전달.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예요? 여기 앞에 건 산업사회 매체, 인터넷은 정보사회 매체. 산업사회 매체가 1방향성이야. 이 2개가. 뭐하고? 그렇죠. 신문하고 TV가. 그 다음에 여기 보겠습니다. 정보의 비동시적 소비가 가능하다. 정보의 비동시적. 이거 어려웠어요? 여러분 보세요. 종이신문. 나 아침에 볼 건데. 네, 우리 남편 저녁에 봐. 비동시적 소비죠. 그렇죠? TV는 어때요? 오늘 동백구구 필 무렵에 10시까지 꼭 와. 둘이 같이 만나서 봐야 돼요. 10시에. 같이 만나서 봐야 됩니다. 이거 동시적 소비지. 인터넷은 아무 때나 볼 수 있을 때. 따라서 정보의 비동시적 소비가 나타나는 건 신문과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이게 2점이지. 그치? 정보사에 등장한 건 뭐예요? 인터넷이니까 1점.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 간 경계가 모호한 건 언제? 인터넷에서. 여러분도 정보 생산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것도 1번. 1점. 됐습니다. 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A 상자에 담긴 카드의 총점은 몇 점이에요? 7점이지. 틀렸어. 2번째. 한 사람이 1회 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최소 점수는 몇 점이 될까요? 여기서는 제일 적은 거 1점짜리 뽑고 여기서 제일 적은 건 2점짜리니까 여기서 2점짜리 하나, 여기서 1점짜리를 뽑았을 때 3점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각각 하나씩 뽑는 거니까. 한 사람이 1회 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점수는 몇 점이 될까? 여기서 제일 높은 거, 여기서 제일 높은 거 뽑으면 되는 거죠. 여기서 3점짜리, 여기서 2점짜리, 5점 되겠네. 그렇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1회 게임에서 종이신문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카드로 얻을 수 있는 종이신문에 해당하는 거. 여기는 TV나 인터넷이니까 이거 아니고 종이신문, 여기도 신문에 해당하는데 이거 신문에 해당하는 거. 이거 뽑으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종이신문에 해당하는 것 중에 여기 신문하고 인터넷 이거 뽑으면 되는 거지. 이거 2개 뽑으면 되겠네. 신문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카드로 얻을 수 있는 최대 점수는 여기 5점 되겠습니다. 맞죠? 정답 4번입니다. 갑이 카드 2와 4를 뽑았다면 2하고 4를 뽑았다면 갑은 5점이 돼요. 5점. 을이 이길 수 있는 카드 조합은 한 가지뿐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런가요? 비기는 거밖에 없죠. 네, 진짜 3점하고 2점 가장 큰 걸 뽑았을 때 겨우 이기고, 아니 비기는 거죠. 이길 수 있는 건 없죠. 그렇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해주면 돼요. 18번 문제. 이런 문제도 사실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훅 잘못 지나가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 볼게요. 여기 있어요. 사회변동의 방향을 보는 관점이에요. 그럼 여러분 방향을 보는 관점에 뭐가 있어? 진화론하고 순환론이 있는 거잖아. 네. 그랬더니 갑이 그래요. A는요. 내가 지금 말하는데 약간 동백이의 강하늘 씨가 됐어요. A는요. 사회변동이 항상 발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합니다. A가 뭐길래? 그렇죠. 갑은 A를 무엇으로 보고 있어요? A를 진화론으로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진화론은 사회 변동이 항상 발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발전이 아니라 퇴보하기도 하는데 그 발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어요. 진화론의 한계점이지요. 라고 A를 진화론으로 보고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이래. B는 서구 사회가 진보된 사회임을 전제로 합니다. 서구 사회가 진보된 사회임을 전제로 해서 후진 국가들이 서구 사회 따라가라고 하는 거 진화론이잖아요. 얘는 오히려 B가 진화론이래요. 그럼 둘 중에 한 명 틀렸겠네. 그죠?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옳게 했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갑과 을 중에 틀린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렇죠. 둘이 정반대 얘기를 했으니까 정의 말로부터 누가 틀렸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B는 미래 사회의 변동 방향에 대한 예측에 한계가 있습니다. 라고 했네요. B가 뭘까요? 미래 사회의 변동을 예측하는 게 한계가 있는 건 순환론이지. 그치? 진화론의 경우는 항상 발전하는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예측이 용이하지만 순환론은 한계가 있어요. 따라서 정이 맞는 얘기를 한 건데 B가 순환론이라고 했으니까 누가 틀린 거예요? 을이 틀린 거야. 을이 틀린 거. 얘 틀렸어. 따라서 A가 진화론 그리고 B가 순환론 놓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되었죠. 그렇죠? 가겠습니다. 기억. A는 진화론이에요. 사회 변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의 쇠락을 설명하기 용이합니까? 아니죠. 사회 변동 방향은 진보하고 발전만 있다고 했으니까 설명하기 어렵죠. 틀렸습니다. B는 순환론이에요. 운명론적. 그렇죠. 순환해서 언젠가는 쇠퇴하고 소멸한다 라고 말했으니까. 맞죠? A는 진화론은 순환론과 달리 사회 변동의 유형이 사회마다 달라요? 아니죠. 진화론의 경우에는 발전한 진보된 곳이 어디? 서구임을 전제로 하고 다 서구 따라가는 방향으로 일정한 방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틀렸어요. 리을.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맞는 진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말해요. 가에는 A는 진화론은 사회가 미분화된 상태에서 분화된 상태로 그렇죠. 미분화된 상태에서 분화된 상태로 가는 거 이것도 필기에서 썼었습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많은 부분으로 나뉘고 분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죠. 이게 바로 발전을 말하는 겁니다. 발전. A는 사회가 발전한 상태로 변화한다라고 본다. 이 발전이란 용어를 이와 같이 써준 거예요. 맞는 거죠. 이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에서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갈게요. 이번에는 참 그 제시문 안에서 파악해야 될 게 많아요. 일탈이론도 그랬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보면 금방 찾아지죠. 직업의 동질성 정도에 따라서 A, B, C 해보면 금방 알아요. 직업의 동질성이 큰 건 앞집도 옆집도 아버지도 나도 할아버지도 다 농부였어요. 거의 비슷하게 농업사회 그리고 산업사회 지금 정말 직업이 다양하죠. 정보사회입니다. 따라서 A, B, C가 무엇인지 금방 찾아집니다. 그럼 여기 해볼게요. 1차 산업. 1차 산업의 비중 당연히 어디? 농업사회고요. 그 다음에 B, C 이런 순서가 되겠죠. 사회 변동의 속도 어때요? 어디가 제일 빠를까? 그렇지. 정보사회가 제일 빠르지. 그 다음에 B, 농업사회가 가장 느리죠. 사회 다원화 정도는 어때? 정보사회가 제일 크지. 그 다음에 B, 농업사회 이렇게 되겠지.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라고 했어요. 분리 정도는 어디가 제일 컸지? 그렇지. 산업사회지. B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어디예요? 정보사회, 재택근무가 가능해졌어요. 그리고요, 농업사회는요, 가정이 곧 일터이고 하는 식으로 여기 A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지식과 정보의 부가가치 창출 정도, 지식과 정보가 가장 중요한 거 정보사회가 되겠죠. C, B, A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뭐 어렵지 않은데 여기 분리 정도 이거 놓치면 안 되겠죠? 됐습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갑. A는 농업사회는 정보사회에 비해서 구성원과 익명성 정도가 커요? 아니죠. 옆집에 누가 사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아기를 낳는지 어디가 아픈지 다 압니다. 틀렸어요. C는 정보사회는 B, 산업사회에 비해서 그렇죠. 정보사회가 다품종 소량 생산 그리고 산업사회는 소품종 대량 생산. 맞죠. 구성원의 비대면 접촉 정도일 때 구성원의 비대면 접촉 정도 대면하지 않아도 돼. 비대면 접촉은 어디가 제일 클까요? C가 정보사회가 제일 크겠지? 그 다음에 산업사회겠지? 그 다음에 어디야? 농업사회는 대면 접촉의 빈도가 많을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와 동일한 거 CBA 순서인 거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하나 있네요. 몇 개? 3개입니다. 맞지?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를 맺는 공간적 제약. 농업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평양에 사는 사람하고 저기 전라남도 진도에 사는 사람하고 만나서 교류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공간적 제약이 상당히 큽니다. 어디에서? 농업사회에서 제일 그렇죠. 농업사회, 그리고 산업사회, 그리고 정보사회. 공간적 제약의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A, B, C 이런 순서로 나온 건 뭐예요? 여기 A, B, C 하나밖에 없네? 2개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을, 병 해서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지요. 자, 갑니다. 드디어 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가나 사회의 계층은 가나 사회, 두 개 글이라는 것 같아요. 두 개 글이라는 것 같고요. 계층 AC로 구성이 되고요. 각각 상중하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A, B, C. 여기 보시면 이게 생각보다 좀 쉽게 구해지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할 수가 있죠. 네, A 플러스 C분의 A 플러스 B가 90분의 70. 아니, 이렇게 쓰지 말게요. 예, 일단 A 플러스 B 플러스 C 상중하 다 더하면 얼마예요? 100이죠. 그거에 차관을 해서 하시면 되죠. A 플러스 B가 9라고 하는 것은 C가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둘이 합치면 90, 70 이렇게 놓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C가 얼마가 된다는 거죠? 10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A 플러스 C가 70이라고 하는 것은 B가 얼마? 30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A가 얼마가 돼요? A가? 예, 그렇죠. 60이 되죠. 그래서 부모 세대 A, B, C를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도 있어요. 뭐 여기 분모가 다 A, C 똑같으니까 여기 밑에 아니 분모래요. 분모가 분자가 A 플러스 C 똑같으니까 요거 두 개 더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두 개 더하면 여러분 어때요? A 플러스 2B 플러스 C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면 이거 두 개 더해보세요. 얼마? 130 나옵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얼마인데요? 100이잖아요. 예. 그럼 B가 얼마가 되는 거야? 30. 그리고 여기 30 이렇게 나와요. 뭐 이 방법일까 저 방법일까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보았습니다만 이거 놓고 금방 구해져요. 그래서 이제 자녀 세대도 해보도록 할게요. 자녀 세대도 B는 얼마냐면 여기 50, 80 밑에 거 놓고 해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됩니다. B 플러스 C, A 플러스 C 해도 B가 얼마가 되냐면 50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C가 얼마가 되냐면 20이 됩니다. 여기 80이니까 네. A 플러스 B가 80이니까 C는 20. 그러면 A는 여기 50, 30이니까 A는 20이니까 여기 30. 너무 막 금방 쉽게 갔나? 아는 거지? 여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A 플러스 B가 90이니까 C를 얼마? 10. 네. 9분의 5는 90분의 50 이렇게 봐도 되는 거잖아요. A 플러스 C가 50이니까 B는 50. B가 50이고 C가 10이니까 A는 그렇죠 40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여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A 플러스 C가 50, 70. 그럼 B는 50. 그렇죠? A 플러스 B가 70이니까 C는 30. 그럼 나머지 하나 A는 얼마? 20. 다 더하면 100이 돼야 되니까. 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가장 쉽게 보이는 이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A, B, C의 각각의 숫자들을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가사회, 부모 세대 A, B, C의 상대적인 비율, 자녀 세대 A, B, C의 상대적인 비율 나사회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표를 그려놔야 되겠지. 부모, 자녀, 상중하, 100. 그리고 여기가 뭐가 돼요? 예, 일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나사회. 부모, 자녀, 상중하,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구했는데 여기 보면 여기가 다 똑같은 숫자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똑같은 숫자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했던 식으로 이거 분모를 더해서 B의 값을 구해내는 식으로 할 수도 그런 것들을 더 지향해라 한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구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구하든 이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일치가 되는 것이고요. 가고 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알아야 돼? A, B, C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녀 세대 B는요. 부모 세대보다 계층이 높을 수가 없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럼 B를 찾아낼 수 있다? 자녀 세대 상 보세요. 상은 부모랑 같거나 부모보다 높아. 부모가 여기 중하니까 부모보다 높아. 그러니까 상은 B가 될 수 없는 거지. 그치? 중으로 가보겠습니다. 중은요. 부모보다 낮거나 여기 부모가 상인데 낮거나 부모랑 같거나 부모도 높아. 그러니까 얘도 B가 될 수 없는 거야. B는 뭐야? 하가 B라는 거예요. B가 하라는 겁니다. 자, B 다시요. 자녀 세대 B는 부모보다 계층이 높을 수가 없으며 자녀 세대 B 하 볼까?
부모보다 상중보다 낮거나 같은 거밖에 없습니다. 부모보다 높은 게 없어. 따라서 B를 하로 찾아내면 돼요.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 C는 A보다 높다라고 했습니다. 하면 되지. C는 A보다 높다. C, A. 그렇지. 그래서 다 찾았어. 그러면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가에서 보면 C, A, B 순서. 가의 부모 C, A, B 순서. 10, 60, 30. 그렇죠. 10, 60, 30. 여기도요. C, A, B. 20, 30, 50. 20, 30, 50. 틀리지 않게 썼겠지? 네. 그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10, 40, 50. 10, 40, 50. 여기도요. 30, 20, 50. 이제 나머지 채워야지. 나머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녀 세대 계층 대비 너무 많이 했어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계층 불일치 나왔어요. 불일치가 52%고 55%다 라고 하면 일치 비율 알 수 있는 거지. 일치 비율. 일치 비율 알 수 있잖아. 불일치가 0%면 일치 100%. 맞죠? 일치 48%. 일치 45%. 일치 대각선이잖아요. 여기도요. 일치. 20%가 불일치면 80% 일치, 90% 일치, 20% 일치 이렇게 하면 되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해볼게요. 가사회에서 A, 가사회에서 자녀 세대 A 여기 있거든요. 30 대비해서 100% 일치했어요. 여기 30이란 얘기야. 그렇지? 여기 0, 0. 그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B 대비해서 48%. 여기 B. 50에 48이면 얼마예요? 100에 48이니까 50에는 24겠지. 그쵸? 네. 그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45%예요. C의 45%. 20의 45%는 얼마예요? 9죠, 9. 이거 다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채우면 되죠? 30, 24. 그럼 여기 6 들어가네? 그렇죠? 그럼 여기 얼마? 5 들어가네? 저 여기 얼마? 25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여기 1. 다 끝났습니다. 네, 다 채웠어요. 이제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치 해볼게요. A의 일치, A의 자녀 A 20에 80%가 일치한다. 2, 8에 16만큼. 90% 일치한다. B의 90%. 5, 9, 45만큼. 그 다음에 여기 20%. 30에 20%. 3이 6만큼 일치한다. 됐나요? 예, 됐습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못 채워. 못 채워. 채울 방법이 없어. 어떻게 나눠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가 위에 부분이 뭐예요? 예, 상승이동. 알고 계시죠? 아랫부분이 뭐예요? 하강이동.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고. 위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게요. 1번. 가사회에서 세대 간 상승이동. 어머, 여기 상승이동이네. 여기 상승이동. 상승이동을 한 사람의 수는 하층 부모를 둔 자녀. 하층 부모를 둔 자녀의 상승이동은 6칸이네. 하층 부모를 둔 자녀의 상승이동 얼마? 6. 중층 부모를 둔 자녀의 상승이동 5. 하층 부모를 둔 자녀보다 중층 부모를 둔 자녀가 많아요? 아니죠. 반대로 했습니다. 틀렸지? 여기 중층 부모를 둔 경우, 하층 부모를 둔 경우 이렇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나사회에 있어요. 중층 부모 여기 있습니다. 중층 부모를 둔 자녀의 세대간 상승 이동은 여기고요. 세대간 하강 이동은 여기예요. 이거랑 이걸 비교하라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지금 보면 뭐라고 됐냐면 상승 이동 비율이 하강 이동 비율보다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강 이동을 최대로 꾹꾹 눌러 담아 보자고요. 최대로. 여기 요 칸을 최대로 담으면 얼마까지 담을 수 있어요? 네, 여기 50에서 45를 뺀 여기는 5밖에 못 와. 5를 여기 다 주자고. 여기 5를 다 줘봐. 그래서 최대로 꾹꾹 눌러 담아서 5 담았어요. 그리고요. 여기는요. 최소로 해보자고. 여기를 최소로 하려면 여기다가 최대치로 눌러 담아야 되죠. 여기 얼마 최대치로 눌러 담으면 될까? 얼마까지 들어갈 수 있죠? 50에서 45를 뺀 여기를 5를 다 주자는 거예요. 가령 여기가 0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될까? 30에서 5하고 6하고 5 하면 여기 19네요. 다시 말하면 여기를 최대로 꾹꾹 눌러 담고 여기를 가장 적게 눌러 담아도 뭐가 많아요? 상승 이동이 많아요. 그래서 상승 이동이 더 많다.
라고 하는 2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잘했습니다. 네. 2번이 정답입니다. 가사회와 달리 나사회에서는 세대 간 이동 비율이 계층 대물림 비율보다 낮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가 계층 대물림 비율입니다. 대물림 비율 보세요. 그냥 봐도 어때요? 50이 넘습니다. 그렇죠? 50이 넘고요. 여기도 보세요. 6, 16, 45입니다. 어때요? 50이 넘습니다. 가사회나 나사회 모두 뭐가 많아요? 계층 대물림 비율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동 비율이 계층 대물림 비율보다 모두 다 낮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그 다음에 가사회와 달리 나사회에서 부모 세대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가, 가사회와 달리 나사회 부모 세대 볼까? 부모 세대 보니까 여기는 다이아몬드였는데 이렇게 가니까 피라미드 맞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맞아요. 자녀 세대에서는 다이아몬드형, 가사회와 달리 나사회에서 이게 다이아몬드형이야? 아니죠, 여러분. 상이나 하가 많고 얘가 줄어든 이런 모양이죠? 틀렸습니다. 틀렸어. 그래서 틀렸고요. 5번 이제 마지막 틀린 거 확인하면 되겠다. 가사회는 부모 세대 상층에서 중층으로의 이동이 나타나지 않았다. 맞아요. 그쵸? 여기 0이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나사회에서는 부모 세대 하층에서 자녀 세대 상층으로의 이동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5, 0 이렇게 임의의 숫자를 여기 최소값을 하느라고 했지만 50에서 45를 뺀 값이 여기 나눠서 들어갈 수 있어요. 따라서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끝났습니다. 끝.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애쓰셨습니다. 1년의 농사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마지막 이거였습니다. 1년 동안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신 여러분에게 진짜 따뜻한 2020 봄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새롭게 다시 공부하느라고 수능시험지부터 살펴보는 또 다른 수험생들은 저와 함께 올해 열심히 또 달려서 여러분의 그 다음에 봄을 맞이하실 때까지 제가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설 강의 들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